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호남을 향한 국민의힘의 구애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변화를 모색하는 국민의힘의 시도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광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약 13명을 기록하면서 특별 방역 주간이 일주일 연장됐습니다. 피고인 불출석으로 한 차례 연기됐던 전두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피고인 전두환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일을 맞아 광역단체장들의 추모 메시지가 잇따랐습니다. 광주와 호남을 향한 국민의힘의 구애가 뜨겁습니다. 변화를 모색하는 국민의힘의 이런 시도를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그 결과가 내년 대선에는 어떻게 반영될지 궁금해집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인사들의 광주 방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당대표 권한대행은 5.18 묘지에서 사죄하고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초선 국회의원들은 광주에서 변화를 다짐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에게 국민의힘의 변화와 또 쇄신의 의지를 직접 좀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대선 주자와 당대표 후보는 이젠 스스럼 없이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합니다. 새로운 당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들의 합동연설에도 광주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변화된 모습에 5.18 단체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추모제에 초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하늘 풀어주셔서 이제 역사 발전이 제대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행보를 정치 쇼나 이벤트로 보는 시각도 여전합니다. 수십 년간 거짓말로 일관되온 저들이 또다시 뻔뻔한 눈물쇼, 무릎쇼를 보이는 것에 대해 속지 않았습니다. 대선 전략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역대 대선 결과를 보면 호남, 그중에서도 특히 광주는 보수정당 후보에 인색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만이 8% 안팎의 표를 얻었고 그 결과 나란히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호남의 지지 여부 말고도 대선엔 여러 변수가 많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호남을 아예 포기하고는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다음 달 11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이 당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호남의 민심 얻기에도 주력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이 당대표 후보자가 나와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전당대회 핵심 쟁점이 어떤 걸까요? 예, 제가 보수당에서 대북 이슈 등 그 색깔론이 사라진 상황을 제가 지금 처음 겪어보는 것 같습니다. 당의 정체성이 그만큼 새롭게 세팅이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누구든 도전을 해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당권 주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핵심 쟁점은 단연 확장성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당대표 후보들의 대결 구도는 어떻게 될까요? 예, 재미있는 것이 나경원, 주호영 두 중진 의원을 일컬어서 나주곰탕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당장 먹기 편하지만 익숙한 맛.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새로운 맛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한 가지 제가 주목하는 것은 당초 돌풍 주역이었던 김웅 의원에서 이준석 지금 후보에게 돌풍이 넘겨왔는데요.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비록 덜 점잖긴 하지만 이슈에는 확실한 목소리를 내는 그 장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당내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영입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윤석열 전 총장 입장이라고 하면 전당대회에서 어떤 당대표가 선출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입당 여부를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냉정히 한번 살펴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과정을 보면은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보다는 이른바 어떤 맷집을 보여주면서 성장을 했던 경우가 큽니다. 그런 윤석열 전 총장의 특징을 이제 지켜봤을 때 기성 정당이 입당을 해가지고 그 기성 정당의 기득권과 또 맷집을 보여주면서 부딪히는 그 모습으로 또 다른 이제 반전의 이제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전 총장의 영입을 바라는 당대표 후보라면 이 점을 한번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는 30일부터는 국민의힘이 전국을 돌면서 합동연설회를 진행을 하죠. 그 첫 번째 장소로 호남을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종인 전 대표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김종인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가장 공을 들였던 지역이 바로 이 호남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인 전 대표가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에 당을 지금 밖에서 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그 흐트러진 호남 표심을 뺏기기 전에 좀 다소 잡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잇따라서 호남을 요즘에 찾고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구애에 나서고 있는데 이런 행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얼마 전 이준석 후보가 좀 재미있는 말을 했었는데요. 본인이 당대표가 된다면 5.18 이후 세대가 최초로 보수당의 대표를 맡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 지역에서 본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당을 바라보는 시각도 문책에서 관심으로 바뀔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80석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에 세대 교체가 되면서 호남을 바라보는 시각이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여러모로 새롭게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 구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을 맞아 자치단체장들이 일제히 추모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서거일인 어제 추모 성명을 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쉽고 편한 일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을 찾는 시대 정신과 대의를 고집했던 분이라고 회고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곧 노 전 대통령은 지역 구도를 깨뜨리고 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며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호소했습니다. 의사들이 수련기관과 대학이 있던 지역에서 계속해서 근무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직 의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소재지를 분석해본 결과입니다. 수련기관과 대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연고 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대구, 부산, 서울 등 소득이 높고 의과대학이 몰려있는 대도시 중심으로 연고 요인이 강하게 형성됐습니다. 의대가 없는 전남의 경우 종합병원 전문의가 평균 26명으로 타 지역 민간병원의 절반 수준, 그나마도 의료원 3곳은 3분의 1 수준입니다.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연고 요인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도 대학이 생기고 수련기관이 생긴다면 훨씬 더 남아있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남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이 강조된 1차 도민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외국의 사례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지역마다 자치의과대학을 설립해 졸업 후 9년 동안 출신지에서 근무하도록 해 어길 경우 그동안 지원된 학비와 이자를 상환하도록 한 일본. 특정 지역의 의료인 부족을 위해 정부가 의과대학을 설립해 지역 할당제를 실시한 노르웨이와 캐나다 모두 많은 졸업생들이 지역에서 근무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모든 대학이 사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의과대학도 이제 그런 방식의 교육을 시키는 이제 전남 의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직 의료인들과 시민들이 참여해 전남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논의한 이번 토론회의 영상은 전남도 유튜브에서 볼 수 있고 다음 달 4일 순천에서 2차 토론회가 열립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가 2자릿수를 기록하면서 특별 방역 주간이 일주일 연장됐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가 약 13명으로 여전히 2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어 특별 방역 주간을 오는 30일까지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6종과 노래 연습장, 독서실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됩니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 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피고인 불출석으로 한 차례 연기됐던 전두환 사자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립니다. 재판부는 인정신문을 위해 출석해야 할 전두환이 이번 재판에도 불출석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검찰 추가 의견만 듣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전두환 측은 지난 10일 첫 공판기일이 연기됐을 당시 법리상 불출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광주시 체육회장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선거 결과에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광주시 체육회에 따르면 이강근 전갑수 후보는 지난 13일 치러진 보궐선거가 규약과 규정을 위반한 선거였다며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대한체육회에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선거인들이 무더기로 참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 제기된 내용을 확인하고 당선 무효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가 내년이면 10주년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박람회장 사후 활용은 여전히 요원한데요. 올해를 넘기면 이 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광양시 의회가 박람회 사후 활용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부두의 활성화를 바라는 지역 여론을 반영한 것이지만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커 보입니다. 때문에 박람회장 공공개발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안했던 전라남도가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람회 사후 활용과 컨테이너 부두 활성화에 지역 간 협력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해도 사후 활용 계획 수립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현재로서는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내년 초 선거 전국을 감안한다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여수시도 이 같은 방향에 공감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정치권의 공감대가 부족합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도 부산 북항 개발 사례처럼 사업 영역 확장의 기회로 보고 있지만 현재로선 반길 수만은 없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해수부하고 기재부 등 중앙정부에서 활발하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여수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박람회 정신을 계승하는 공공개발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이 모아져 합리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사후 활용의 주체가 결정돼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광양만권을 아우르는 지역의 요구, 박람회 정신을 반영하는 일은 박람회 공공개발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번이 또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하되 충분히 지역민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야지 좀 더 많은 의견 수렴을 해서 좀 빠른 시일에 이런 것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여수엑스포 10주년을 1년여 앞두고 사실상 올 연말까지가 박람회 사후 활용의 방향을 정하는 골든타임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전국 상공회의소 가운데 처음으로 남북관계 복원과 개성공단 사업 재개에 대비해 관련 전문가 양성에 나섭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인과 공공부문 관계자를 대상으로 경협사업 준비 지원과 이를 통한 사업 발전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 경제협력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기로 하고 이번 주부터 교육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의는 대면과 화상 앱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고 전체 강의 일정의 80%를 이수한 교육생들에게 수료증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채용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가 열립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자동차와 광전자, 우수 추천기업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지원서 접수, 면접 예약, 공공기관 취업 전략 배우기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 인크루트와 광주 잡넷 등 온라인 홈페이지 2곳에서도 동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전남 지역에서 생산된 가정 간편식 상품의 온라인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의 가정 간편식 매출액은 1억 3천만 원으로 2019년 300만 원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남도장터에는 35개 업체가 52개의 가정 간편식을 판매하고 있고 앞으로 100여 개의 상품이 추가로 입점될 예정입니다. 광주은행이 SNS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에 나섭니다. 광주은행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공식 SNS 채널의 콘텐츠 강화를 위해 은행 직원 20명을 서포터즈로 위촉했습니다. 이들은 자체 콘텐츠 제작을 통해 고객과의 소통을 넓혀가고 디지털 뱅크 이미지를 높이는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목포 유달산 자락이 근대와 현대가 맞닿은 예술로 승화하고 있습니다. 신명나는 공연과 함께 과거로 시간 여행을 다녀오면 근대 역사 교육이 저절로 된다고 합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지개를 진 키 큰 인형이 거리를 누빕니다. 목포의 명물 물지개꾼 옥단이를 형상화한 인형입니다. 옥단이는 일제강점기 유달산 아랫동네에 물을 나르고 품삯을 받았던 실존 인물로 극작가 차범석이 쓴 희곡의 주인공입니다. 근대 역사를 품고 있는 건물들과 길을 누비는 이동형 거리극이 시작됐습니다. 옥단이 인형을 필두로 한 흥겨운 행렬. 옥단이의 무거운 물지개를 들쳐매기도 하고 물 사세요. 물을 아껴 씁시다. 역사와 흘러간 노래, 춤을 나누며 시민들은 공연에 스며듭니다. 근대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 거리를 저희가 같이 여행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즐기고 같이 배우는 어떤 그런 게 굉장히 뜻깊습니다. 작은 축제이자 체험교육인 목포의 근대 역사 여행이 이루어진 지 벌써 5년 차. 오는 10월까지 매달 둘째, 넷째 주 토요일 목포 근대 역사거리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역사의 거리 이런 것을 실제 돌아다니면서 현재 있는 자신과 과거의 일제시대에 우리 정말 피해를 많이 봤던 그런 어떤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문화재청이 곳곳에 숨은 문화재를 재조명하면서 해남군의 공룡화석, 경남 통영의 이순신 유적, 제주의 해녀문화 등 전국 400개의 지역 문화재들이 긴 잠에서 깨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차세대 핵심 전략 사업 분야인 저압 직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시설이 나주에 들어섭니다. 나주시는 산업통상부가 주관한 산업혁신 기반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돼 나주혁신산업단지에 저압직류 핵심기기 인증지원센터를 건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비 84억 원이 투입되는 저압직류 핵심기기 인증지원센터 사업은 태양광, 해성풍력과 같은 직류 기반 신재생 에너지의 본격적인 상용화에 대비해 직류 전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핵심입니다. 광주시가 인공지능 의료 지원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산업 융합사업단과 광주 테크노파크와 함께 다음 달 4일까지 인공지능 의료 지원 플랫폼 사업에 참여할 지역 의료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정 규모는 95곳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선정기관은 12가지 AI 진단 지원 서비스를 활용해 진료와 판독 시간을 단축하고 검진 정확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어촌 주택에 소화기나 화재 알림 경보기를 설치하면서 화재 피해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주택 화재 214건 가운데 경보기가 작동해 대피한 사례는 25건으로 전체 화재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화재를 알려주는 경보기 설치가 늘면서 피해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올해도 10억여 원을 투입해 독거 노인과 장애인 가구에 경보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환경오염 행위 의심업체를 특별 점검해 4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과 부식 마모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등 4건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은 자치단체에 통보해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사법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2년 동안 환경관계법을 3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2년 동안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11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잡아당깁니다. 날카로운 타구 좌익수 잡아냅니다. 3루 주자 태그업 김선민이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4번 타자 황대인의 희생플라이. 오늘 경기 선취점을 가져가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이진영 초구를 때립니다. 좌중간 멀찌감치 담장을 넘어갑니다. 연이틀 홈런포 이진영. 그 기쁨을 이틀 연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코어 3대0으로 앞서가는 기아 타이거즈. 끌어당깁니다. 오른쪽 큼지막한 타구 뻗어갑니다. 담장 쪽으로 담장을 맞고 떨어집니다. 자, 박찬호는 이미 3루를 지나고 있습니다. 홈까지 뛰어듭니다. 박찬호 홈으로. 최원준의 1타점 2루타. 3번 타자 피렐라 초구를 때립니다. 센터 쪽 김병수 잡았습니다. 3루 잡죠. 백업 홈까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잡아당깁니다.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담장을 넘습니다. 추격의 솔로 홈런 김원구. 오른쪽 넘어갑니다. 담장 넘어갑니다. 박혜민의 역전 그랜드 슬램. 라이온즈 파크의 홈팬들에게 오늘 가장 짜릿한 순간을 선물하는 삼성의 캡틴 박혜민입니다. 우익수 잡았습니다. 3루에 있던 강민호가 홈에서 세이브. 자, 배트 끝으로 걷어냅니다. 중견수 쪽에 오늘 경기 마지막 아웃바운드가 잡힙니다. 최종 스코어는 7대5. 삼성 라이온즈가 오늘 박혜민 선수의 결정적인 역전골을 앞세워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